네, 강프로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 최근 들어서 강세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죠. 조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 쪽으로의 납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을 볼 때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삼성전자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와 동진 세미캠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죠. 그렇죠.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동진 세미캠도 신고가 구간에 있다가 신고가를 돌파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갔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죠. 중급 종목들, 뭐 1조, 2조, 뭐 많으면 3에서 5조 정도까지도 가는 이 중형주급 종목들에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 벤더인 경우가 많고요. 대기업의 시세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뭐 삼성전자 쪽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대차 그리고 코리아 FT 이쪽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짜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내용 간단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서 조금 처진 것은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야 돼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맞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지금 HBM의 구조를 한번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AI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건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요건 교체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 교체 수요가 평균적으로 보면 3년 주기로 나와요. 이건 반드시 교체가 있어야 되는 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고 그 새로운 수요에 거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기존의 수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아주 싸다는 그 평가를 받았을 때 거의 뭐 400조 정도까지도 최근에 조금 많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90조 정도 됩니다. 49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300조대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서 올라가고 시세를 추가적으로 내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진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갖출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 뭐 기관, 뭐 증권사, 뭐 해외 펀드들 이쪽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가 아니라 확정치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세에 대한 원리고요. 앞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동진 세미캠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잡아서 이 잡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되는지 그 내용 즉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타점은 가격이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인증을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수익률 비교 차트 제 계좌 수익입니다. 보세요. 내 계좌 수익률은 123%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어떻습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저 올해죠, 올해.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00%를 넘어서 123%다. 그렇죠.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시장 수익률보다는 뭐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이 밑에 파란색이 손실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을까? 종목을 파악해 보면 되죠. 정확하게 주도주를 파악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인데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하죠. 그 DI. 그렇죠? HBM 장비 종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HBM 장비를 지금 납품하는 게 아니라
부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세를 낸 거예요.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타점은 돌파 구간이다. 그랬을 때 18%, 22% 모든 종목들은 2주 안으로 끝난다.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74.8%. 그쵸? 이런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다. 3개월에 100%씩 올라가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공략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3월 29일 동진 세미캠 시장가 매수 8시 48분.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5%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고 저는 시가 공략이 됐고요. 어저께도 정확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결과 지금 현재 8%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근데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HLB. 자, 내용 보세요. HLB 같은 종목들 보면 어때요? 돌파 구간의 공략, 그리고 제가 쭉 올라가서 31% 수익. 1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과 3월 달에 보면 다시 18% 수익. 이쪽 구간이죠. 그렇죠? 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18% 수익, 다시 팔고 다시 매수해서 어저께 매도를 한 결과 13%의 추가 수익을 냈다. 그렇죠. 근데 고가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저가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파 구간만을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돌파 구간을 한다는 건 보유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그 종목을 제가 다루고 있고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도 다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동진 세미캠이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막대한 그 자금이 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로 바꿔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래 대금이 지금 아직 장이 끝나기도 전에 1조 7,5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만큼 많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는 맞다. 왜? 삼성전자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방향성을 한번 띄면, 특히나 대형주의 방향성은 일시에 꺾이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중소형주의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점은 철저하게 시간에 관련돼서 봐야 되는 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돌파 구간을 공략하는 게 정말 좋고, 그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은 가격적인 내용이죠. 가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타점, 그리고 동진 세미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의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저가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요. 저가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의 핵심 사항은 돌파 구간, 즉 타점에 있다. 그쵸? 즉 강세 종목을 매매하는 타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를 상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